살면서 내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일 거예요. 세상이 사람 마음먹기 다였다지만 어떤 일은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날의 일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편은 그때 팔이 부러지고 쇄골도 다쳐 잘 움직일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 아내인 저인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저를 남편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남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악마 취급하셨어요. 발단은 남편의 끙끙 앓는 소리였죠. 아, 엄마, 나 아파. 꼼짝도 못하겠어. 엄마, 나 여기 찜질 좀 해줘. 진통제 먹게 물 좀 따라주세요. 아, 죽겠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조심 또 조심하랬잖아. 자식이라고 이제 너 하나뿐인데 내 속을 이렇게 썩여야겠어? 애미 넌 도대체 뭐하는 애냐? 험한 일 하는 남편 신경 좀 쓰지. 집구석에서 뭐한다고 놀고 자빠져 있어. 다 너 때문이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탓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디서 시애미한테 또 말대꾸야? 하여간 네가 문제야. 네가 들어오고서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영 되는 일이 없어. 아이고 주원아, 많이 아파? 숨을 쉬겠어? 시어머니도 당시 제정신은 아니셨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30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사고로 망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예뻐하던 막내 아들 먼저 앞세우고 거의 이성을 잃으신 거였죠. 그런 지경에 장남이 저리 다치니 더 난리셨고요. 그 후유증을 며느리인 저한테 다 쏟아냈습니다. 악담을 퍼붓고 집안의 모든 나쁜 일의 이유를 저한테 돌리셨어요. 내 아들 이렇게 만들고 너만 성하면 되겠냐? 아이고 억울해.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어. 맏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평지 풍파나 일으키고 동서 질주에 괴롭히기나 하고 나한테는 잘했냐? 네 남편한테는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었지? 뭐 잘났다고 남편 간호해도 이리 소홀해. 안 되겠다. 너 이리 와봐라. 너도 아파보라고. 너도 팔 한번 부러져봐.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져보라고.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베란다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왔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그 방망이를 저를 향해 휘두르는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던 저는 방망이를 양손에 쥐고 어머니를 힘껏 밀었어요. 어머니 나이는 드셨어도 체격이 크시고 힘이 좋으신 양반입니다. 신랑의 뜻에 야구 방망이는 나동그라졌고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오셨어요. 저도 이젠 한계였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서방님 죽음이 왜 제 탓이에요. 그 개죽음 다 동서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 다친 것도 다 동서 때문이라면 믿겠어요? 어디 증거 대볼까요? 차고 넘치는 증거 보여드려요? 저도 사람이에요. 심장 뛰고 뜨거운 피가 도는 사람이라고요.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짜 못된 짓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불려시 같은 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워? 착한 척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 천벌 받을 거사. 천벌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똑똑히 보세요. 동서가 아니었으면 서방님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이렇게 험하게 다칠 일 없고요. 제발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저은 싱크대 구석에 숨겼던 사진과 서류를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집안 흉사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거기 다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닌 그것들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셨죠.
이게 다 뭐냐? 이 사진이며 다 뭐냐고. 이제 아시겠어요? 진실이 뭔지. 그렇게 전 긴 터널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옛말이 있죠. 그 말을 전 결혼하고 나서 실감했어요. 너무 없는 시댁, 게다가 가장 노릇하는 남편과 결혼하니 신혼 단꿈도 잠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무서운 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살고 계세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건강 때문에 두 분이 시골에 내려가셨죠. 저 대학 졸업할 때였어요. 외동딸인 저는 부모님 슬하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습니다. 졸업도 전에 탄탄한 기업에 취직돼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외로운 것도 모르고 마냥 신나기만 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혈육처럼 자란 친구들도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었죠. 순진하게 한날 한시에 합동 결혼식 올리자고 약속도 하고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제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소개팅도 많이 시켜줬는데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저 남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천상 순한 남자처럼만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선비 스타일이세요. 생전 큰 소리 한번 안 내시고 반듯하게 살아오셨죠. 남편의 책 좋아하고 조근조근 말하는 모습이 꼭 아빠처럼 편안했고 그 점에 반했습니다. 웬만큼 친해졌는데도 말을 안 편하게 안 놓고 절 대우해줬어요. 시연씨 이거 할까요? 시연씨 뭐 하고 싶어요? 다정하게 묻고 의견 따라주는 게 너무 좋았죠. 편안하고요. 원래 전 근육질의 거친 남자한텐 영 매력을 못 느꼈어요. 목소리 큰 사람도 싫고요. 그런 면에서 주원 씨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죠. 비록 작은 회사 다니면서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람이 참 편안했어요. 친구들이 비싼 예물 자랑하고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죠. 돈 때문에 불편한 남자랑 사느니 속 편한 남자랑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남동생 홀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혼자 생활비 일체를 맡고 있어서 결혼할 때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죠. 시댁 배경 같은 거 하나도 보지 않고 계산적인 생각 요만큼도 없이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 돈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전셋집 얻고 혼수까지 했는데요. 부모님도 원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차도 사주시고 현금도 주셨죠. 두 분 사이에 저 하나잖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굳이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는 말이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구한테 구박받아 본 적도 무시받아 본 적도 없던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결혼 전에는 말없고 인자하게 보였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 본색을 드러내셨죠. 저한테 야는 기본이고 말도 거칠게 하셨고요.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는 처음 받는 대접에 황당했습니다. 처음엔 저 부르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된소리 맞은 적도 있어요. 야, 넌 귀가 먹었냐? 왜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대답도 없어? 저 부르셨어요, 어머니? 그럼 내가 널 부르지. 여기 누가 또 있어? 쓰레기통 좀 빡빡 씻어와라. 광나게. 넌 이런 것도 안 보이니? 에고, 어머니, 이런 건 좀 버리세요. 제가 깨끗하고 이쁜 거 사올게요. 너무 오래 쓰셨어요. 덕지덕지 때가 껴서 잘 지워지지도 않을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야, 어디 가냐? 야! 어머니가 저 막대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대꾸 하자니 제 마음 불편하고 못 들은 척하거나
다른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대면서 어머니랑 대면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죠.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본 일 없는데 와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황당한 건 우리 시어머니 아들들 앞에선 왕비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어려워했고 시동생은 제멋대로였지만 역시나 어머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시동생은 우리보다 먼저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동서와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중이었어요. 시동생 거리가 좋지 못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였죠. 남편 말로는 시동생 다니는 작은 공장이 월급이 들쑥날쑥하다고 들었습니다. 밀리는 것도 일쓰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동서도 딱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끊임없이 뭘 사댄다고 들었죠.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어이없는 건 시댁에 제가 가면 시동생과 동서는 늘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같이 먹자고 싱싱한 해산물이며 좋은 고기를 싸가도 고맙다는 소리 시원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사받자고 사간 건 아니었고 가족이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잖아요. 재미있게 대화 나누면서. 근데 시댁에선 그런 게 안 통했어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동생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도 시큰둥하고 묘하게 벨베 꼬인 말만 해서 답답했죠. 서방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물론. 이놈의 공장 하루빨리 때려치워야 술이 시원할 텐데 왜 암만 하나 몰라. 세상 백수가 제일 속 편한 건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영수, 내가 그딴 공장 오래 다니면 좋겠어요? 설마 아니죠? 네? 어머니가 저 부르시네요. 부엌에 좀 가볼게요. 밥이 다 됐나?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 봐도 고개만 따딱하고는 늘상 거울 보고 손톱 만지는 게 일이었어요. 식사 준비를 해도 늘 저만 부엌에서 바빴죠. 근데 동서가 얼굴은 진짜 빼어나게 예뻤습니다. 본인도 그걸 아는지 얼마나 외모에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괄괄한 성격에 제 앞에서 동서 욕을 얼마나 하시던지요. 젊은이 어디 알바라도 다니면 좋을 텐데 종일 집안에서 놀면서 돈만 축낸다고요. 얼굴 하나 믿고 시동생한테 빨판처럼 들러붙어 앞길 막는다고 저 화상을 어떻게 하냐고 흉을 보셨어요. 그래도 신기한 건 동서 앞에서 대놓고는 막 못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이 그 꼴은 또 절대로 못 본다는 게 남편 얘기였죠. 딱 한 번 동서 앞에서 어머님이 잔소리했다가 시동생이 생 난리를 쳐서 어머님이 알아놓으신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남편보다 시동생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쏙 빼닮아 인물 좋고 훤칠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저한텐 해당 사항 아니었고 시동생 내외 떠올리면 골치만 아팠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이런 황당한 일도 겪었죠. 회사 앞으로 동서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대면대면한 사이인데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왕방울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딱 봐도 안 좋은 일로 왔구나 싶었습니다. 전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점심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시동생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저 못 살겠어요. 고기영 그 자식 허우대만 멀쩡하지 돈도 못 벌고. 글쎄 어제는 저한테 오밤중에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 있죠? 아시죠? 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갈 데 없는 거.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뭐? 진짜 너무하네. 서방님이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동서 남편인데 이 자식 저 자식은 너무했다. 뭐 어때요? 엄청 서럽고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는 거 다 알아요. 확 이혼해버릴까 싶어요. 남편이란 자식도 밉고 진짜 새 출발하고 싶다니까요. 그럴 만도 해.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그러게 혼인신고는 좀 이따가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왕 살 거 결혼식도 올리고 분가도 하고 그러지.
제가 뭐 별 수 있나요? 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버텨야지. 그냥 오늘은 형님한테 하소연하러 왔어요. 형님,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셨죠? 전 동서한테 좋은 거 사먹이고 기분 풀라고 용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일로 전 불벼락을 맞았어요. 동서가 우리만의 비밀이라더니 시댁의 말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더니 잘 사는 애들 왜 이혼을 부추기냐고, 그게 손윗 사람이 할 얘기냐고, 너처럼 못돼 처먹은 애는 처음 봤다면서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저 이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동서가 서럽다고 해서 위로는 해줬지만요. 결혼식도 정식으로 올리고 살지 그랬냐고만 했지 이혼의 이응자도 꺼낸 적 없다고요. 그럼 얘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냐? 아무튼 너 다시 봤다. 아주 속이 은큼해. 너만 네 남편 소나기에 지고 유세 부리면서 새년 타이야? 네 시동생 호랍이 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제가 언제 유세를 부려요. 전셋집도 제가 마련하고 차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지만 주원 씨한테 내색하고 불편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정말 서운해요. 이거 봐라. 이게 유세지 뭐니? 암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끊어라. 전 이 일로 황당해서 한동안 시댁에 안 갔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릎 꿇을 일은 더더욱 없고요. 남편만 가서 상황 정리를 했나 본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알고 보니 동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 바꾸기 선수더라고요. 저도 맹취였어요. 아무리 시동생 내외라도 부부싸움 이래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입 꾹 닫고 듣기만 하면 될 걸 순진하게 충고랍시고 한 게 오해를 부른 거였죠. 남편만 중간에서 새우등 터졌습니다. 시동생 내 일에는 관심을 끊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이번 일도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걔는 신경 쓰지 마. 재수 씨가 찾아가도 만나주지 말고. 당신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니까. 알겠지? 걔네도 큰일이다. 변변한 수입도 없이 언제까지 그럴 건지. 늘 남 탓만 하고 말이야. 자기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에 불편한 동거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 집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을 쪼고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돈하면 결국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은 얼마라도 보내드리게 되고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봐야 하나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서방님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하는 소리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뿐인가요? 시어머니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싱글벙글 대놓고 좋아하셨고요. 늘 찌푸둥한 얼굴로 동서랑 다투기만 하던 시동생이 무슨 일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버나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사업 수완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판세가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돈이 요물은 맞는 게 시동생 돈 못 벌 때는 사람이 베베 꼬인 데다 주눅든 모습이었는데 돈 벌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깨도 쫙 펴고 다니고 얼굴에 기름이 자르르 흐르더라고요. 사람이 호탕하게 바뀌고요. 게다가 동서는 또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다 꾸미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선물도 가짓수며 질이 달라졌죠. 저한테도 막 이러는 거였어요. 형님, 사무실에서 백날 첫날 갇혀서 일하는 거 안 답답해요? 뭐 답답할 때도 있긴 하지만 난 그게 편해. 어휴, 나 월급쟁이들 진짜 이해 못하겠더라. 형님, 회사는 그냥 취미로 다니는 게 어때요? 밤낮 월급 받고 다녀봐야 뭐 좋은 일 있겠어요? 큰돈 받고 다니면서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사업 하나 해요, 따로. 억울하긴.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많고. 책상 앞에서 하는 일이 뭐 다 같은가? 다들 전문 기술로 10년 넘게 하는 일이라서 서로 배울 것도 많아. 사람들도 다 괜찮고. 동서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회사원 깔아뭉갤 것까지 뭐 있어. 어머머? 내가 언제 깔아뭉갰어요. 그 좋다는 월급 그냥 제가 보기엔 퉁통 같아서요. 여기 이거 받으세요. 형님 피부 관리 같은 거 한 번도 못 받아봤죠? 나 다니는 관리실인데 3회권 형님 줄 테니까 받아봐요. 진짜 헉소리 나는 일이었죠. 돈 달라고 서방님한테 징징대고 잔소리하던 동서는 어디 가고 부잣집 마느님 같은 동서가 저한테 피부 관리권을 선심 쓰듯 주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돌려주긴 했지만 진짜 사람 인생 이렇게 한순간 달라지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곧 이사도 하더라고요. 신축 건물로요. 어머님 사실 곳 따로 얻어드린다는 걸 어머님이 절대로 혼자 안 산다고 하셔서 시동생 내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대리석 인테리어에 방도 큼직한 게 4개나 되고 방 하나에는 골프 가방도 보이고요. 집 구경하고 시동생 내외가 5일 랍스타 파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살이 꽉 찬 랍스타를 사람 머릿수대로 시켜주는데 가격표 보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른 5명이 가서 먹으니 이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음식은 맛이 있는데 이런 걸 마음 편히 먹어도 되나 목구멍에서 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언제 이런 걸 먹어보나 싶어서 열심히 먹긴 했습니다. 동서는 고급 와인까지 시켜서 기분을 내더라고요. 돈이 뭔지 좁은 집 방 한 칸에서 아웅다웅 하던 시동생 내외가 맞는지 귀신한테 홀린 건 아닌지 어안이 벙벙했죠. 뭘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그쯤 되니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서방님,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잘 벌려요? 상상도 안 되네, 진짜. 조금만 알려주세요. 맨입으로 알려주긴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 고생하려고 하나요? 다들 힘든 일은 피하고 쉬운 일만 하려니까 취업 안 된다, 돈 없다 난리인 거지. 몸 조금 힘들면 돈 금방 모여요. 뭐 형이나 형수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릴 줄 알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알리나 있나요? 옆에서 동서랑 시어머니는 세상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묻더라고요. 동생 사는 꼴 마음에 안 든다고 냉랭하던 남편인데 어지간히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너 말이야. 그 일 어떻게 알게 됐냐? 친구 중에 사업으로 일어선 애가 있어? 걔가 알려준 거야? 그런데 서방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일 알려준 사람? 우리 와이프잖아. 형한테 내가 말 안 했나? 공장 망하고 놀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권하더라고. 지금 하는 일 해보라고. 진짜 아주 복덩이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뭐? 둘째가 일을 알려줬다고? 그게 진짜냐?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엄마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애가 얼마나 똑똑하는데.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엄마 지기 싫어했지? 애가 다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알짜배기 정보들만 모으고 있었던 거야. 얼굴 이뻐 내도 잘해. 내가 마누라 하나 끝내주게 얻었지. 우리 이제 동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일할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이 사람 딸처럼 좀 이뻐해줘. 먹을 것도 챙겨주고. 다 놀라서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생긋 웃으면서 시동생을 나무라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어머님이 언제 나 구박했다고 그래. 어머님 말은 그렇게 하셔도 언제나 내 편이셨어. 그렇죠 어머니? 그렇다마다 네가 복덩이야 복덩이야. 내가 고마워서 여기서 업고 한 바퀴 아니 10바퀴라도 돌라면 돌겠다. 우리 둘째 며느리 만세. 얘들아 만세 삼창하자. 큰애 너 뭐하니? 얼른 만세해.
어머님과 시동생, 남편까지 엉겁결에 만세 삼창을 하는데 이게 웬 시트콤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집에 오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우리 둘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전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들러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생전 마시지도 않는 소주가 땡기더라고요. 과자 한 봉지 까서 소주를 마시는데 남편도 제 옆으로 오더니 한 잔, 두 잔 들이붓고는 말없이 안방에 들어가대요. 혼자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웃겼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하시잖아요. 비싼 고급 식당에서 동서를 위한 만세 삼창을 시키다니.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 뒤로 저의 순환이 시작됐죠. 서방님과 동서가 함께 일을 나가니 집안의 큰일부터 자잘한 일 모두 저한테 돌아왔어요. 저도 회사원이고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거액 현금 척척 드리는 동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콧구멍만한 회사 다닌다고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동서 보라고 내조 잘해서 집안 일으키는 거 못 봤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셨죠.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전 어머님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 중 누구라도 잘 살면 좋은 건데 어머님은 그걸 비교 대상 삼으시니 사실 속은 상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비교? 지금 비교한다고 했어? 너랑 동서를. 안 믿기지? 사람 앞일 진짜 모르는 거였어. 시동생 내가 그렇게 돈 잘 벌 줄 몰랐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야. 그럴 수가 있냐? 돈으로 사람을 차별을 해?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시연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냐? 내가 다 열불나네. 친구들이 열변을 토하는데 말릴 수도 없었죠. 애들 말이 제가 너무 아까운 결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남편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서 돈은 없어도 사람 귀한 줄 아는 집인 줄 알았다면서 자기들이 더 억울해하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만 몰랐구나. 끝이 뻔한 드라마 결말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 엄청 씁쓸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친구들이 경고하더라고요. 앞으로 차별 더 심해질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 예상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만의 무기는 있었죠. 말하자면 동서는 여우고 곰은 저였는데 곰의 장점이 뭐겠어요? 우직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저와 동서를 비교해도 제가 꿈쩍도 않으니까 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미운데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할 말 따박따박 하니까 미우셨나 봅니다. 정말 그런 대접은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습니다. 못생긴 며느리 제삿날에 병난다더니 넌 미운지만 골라 하는구나. 어디 싱싱한 걸로 천을 붙여? 네 시동생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왔는데 넌 참 일머리도 없다. 무침을 하거나 초장에 날로 찍어 먹는 게 맛이지. 아이고 답답해.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굴 잘못 먹으면 서방님 탈난다고 꼭 익혀서 요리하라고 하셨던 거 잊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는 꼭 없는 말 치워내더라. 우리 어머니 또 왜 이러시나 몰라. 이거 보세요. 지난번 서방님 생일날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어머님 목소리 다 나와요. 여기 들어보세요. 맞죠? 굴 꼭 익혀서 요리하라고 하시는 목소리. 어머님 맞잖아요. 전 핸드폰에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땐 굴을 깨끗이 씻어 생으로 냈더니 바보 천치라고 막말을 하셨거든요. 서방님 장 예민해서 탈날 수 있으니까 꼭 익히라고 잔소리를 따발총처럼 쏘셨는데 그새 잊으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 같았어요. 넌 이래서 문제야. 어른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니? 이 답답이 맹추야.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도 몰라?
내가 너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융통성이라는 게 없냐? 고정하세요, 어머니. 서방님 지금 한참 잘 나가시는데 탈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혼내시는지 모르겠네. 저 서운해요. 확 삐질 거예요. 농구렁이처럼 넘어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만나면 전 눈치 없고 미련한 며느리, 아둔한 며느리가 돼버렸죠. 다 지난 일들, 예를 들면 결혼식 태백날, 어머님 첫 생신날 있었던 일로 전 구박을 받아야 했어요. 혼자 계실 때 맏며느리 잘못한 거 티끌이라도 찾으시려 온갖 일들을 다 꺼내보시는 것 같았죠. 동서한테는 입맛에 맞는 밑반찬부터 다 해다 바치고 다림질까지 싹 다 해주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완전 콩쥐 팥쥐의 콩쥐 신세였죠. 주변 보니까 고부관계 나쁘면 부부관계도 나빠지던데 전 이런 일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었고요. 다만 남편이 어머님을 어려워하고 장남 콤플렉스가 있어서 잘하고 싶어 하니 그런 차원에서 남편을 이해하자 노력은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속에서 욱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럴 땐 노래방에 혼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속 풀고 남편 불러서 2차로 맛있는 거 잔뜩 먹곤 했었어요. 신혼 때 아이 가지려고 한참 노력하다 뜸해졌는데 문득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를 가지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부부관계도 뜸해지고 있었죠. 그나마 회사에 가면 숨통이 트였습니다. 월급날 되면 자존감 조금 상승하고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탄탄대로를 달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었죠. 몸 쓰는 일이라더니 아무래도 일이 험한지 서방님은 자주 몸을 다쳐왔습니다. 그것도 크게 다치는 날이 많으니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서방님은 다리 골절로 한 달 넘게 깁스를 했던 날도 있었고 심할 때는 갈비뼈도 나가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퇴원했나 싶어서 가보면 또 어딜 다쳐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하고 일도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은 또 돈대로 벌고 이게 무슨 요지경인가 싶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까요? 시동생이 일용직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근데 툭 하면 몸을 다쳐서 온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새 누가 그렇게 일하냐고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더 의심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한 번씩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동생 그렇게 성실한 타입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어려서도 놀기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하고 툭하면 잔머리 굴리기 일수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치는 일이 많으면서도 일을 놓지 않는 게 한편으론 신기했죠. 돈이 무섭긴 무섭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동서도 대단했어요. 저 같으면 신랑이 자주 다쳐오면 일을 관두라고 하거나 엄청 걱정했을 것 같은데 동서는 담담했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태도였습니다. 대신 시동생 간호는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다 나르고 병원에 입원하면 꼭 같이 붙어 있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칭찬하셨죠. 어쩜 그렇게 내조를 잘하냐고 동서만 보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그때쯤 남편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시동생이 큰돈 벌며 헐헐 날아다닐 때도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월급이 적었죠. 한 3분의 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한 번도 남편을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저 대신 집안일 잘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든든한 것도 있었고요. 남편 벌이가 적어도 내가 더 버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거였어요. 뜻밖의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시동생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처럼 가슴이 철렁한 적이 없었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서방님이랑 같은 일을 하겠다고? 자기 졸업하고 한우물만 팠어. 한 번도 몸 쓰는 일 해보지도 않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서방님이 먼저 하자고 해? 난 싫어. 그냥 싫어. 왜 화부터 내? 내 말 잘 들어봐. 규현이가 나보고 타일 좀 맡으래. 그쪽에 사람이 없어 난리라잖아. 내 성격 꼼꼼하니까 잘 맞을 거라고. 고수도 넉넉히 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형이라고 내버려 두겠어? 걔 그렇게 의리 없는 애 아니야. 의리? 둘 사이에 언제부터 의리가 있었어? 생전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달려들겠다는 거야? 난 반대야. 서방님 툭하면 다치는 거 못 봤어? 이제부터 운동하면 돼. 운동해서 몸 좀 만들고 뭐 닭가슴살 먹고 근육 만들고 하면 되지. 시연아, 나도 어깨 펴고 살아보자. 너한테 돈도 팍팍 갖다 주고 싶어. 나 한다. 사실 나 이미 결정했어. 제가 말릴 수도 없이 남편은 확고했어요. 운동해서 몸 만든다더니 그럴 새도 없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동생 하는 일에 투입이 됐죠. 오래된 SUV 차를 몰고 오더니 장비들을 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옷도 험하게 입고 다니고 작업화도 꼭 챙기고요. 다녀오면 오시며 작업하며 흙투성이었죠. 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시동생보다 체격도 작고 운동이라면 질색하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어렵다는 타일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적응이나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시동생은 제가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 앞길 막는다고 난리셨고요. 형이 뭐 어린애예요? 자기가 할 만하니까 뛰어들겠지요. 형도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형 월급 알고 나 깜짝 놀란 거 알죠? 아유, 한 번 사는 인생 그게 뭔 궁상인지 형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형도 어깨 쭉 펴고 살아야죠. 내가 뭐이요. 걱정돼서 그렇죠. 서방님 알다시피 그 사람 등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이라면 질색을 하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한마디 보태시네요. 야, 넌 사나이 앞길을 그렇게 막니? 주원이가 돈 좀 벌어보고 싶다잖아. 남편 응원은 못해준 망정 초를 치니. 우리 애들 하는 일에 너는 나서지 마라. 미련 곰탱이가 알긴 뭘 알아? 여보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전화가 갑자기 왜 이래? 여보세요? 재빨리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미 남편 마음 돌았었으니 저도 응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남편 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반찬도 고단백으로 더 신경 쓰고 좋다는 영양제다 뭐다 연신 사다 날랐죠. 남편은 어찌저찌 일에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몇 번은 크게 아프고 지나갔습니다. 신기한 건 끙끙 앓으면서 한 이틀 꼼짝을 못해도 절대로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갖다 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예상보다 일찍 보여주는 성과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돈 액수가 상당했거든요. 여보, 팍팍 써. 앞으로 이거만큼 더 갖다 줄 테니까 저금하지 말고 이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다 사. 이게 다 얼마야? 그것도 다 현금으로. 아니, 이건 명품 가방 아니야? 좋지? 전부 서봐. 이 맛이구나. 와이프한테 큰 돈 주는 맛이 꽤 괜찮은데? 어때? 남편 멋있지? 당신 그동안 말은 안 해도 내 월급 적어서 좀 그랬을 거야. 이제 당신 옷길 걷게 해줄게. 돈도 돈이지만 당신 아픈 데는 괜찮아? 어젯밤에도 식은땀 흘리면서 자던데. 괜찮지 그럼. 좀 늦었지만 어디 나가서 외식할까? 내가 쏠게. 남편은 몸이 그렇게 축나면서도 싱글벙글이었어요. 아프다고 잠꼬대를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돈다발 보면서 씩 웃곤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찾아간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은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면목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저도 남편을 팍팍 응원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괜히 걱정했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나 싶었습니다. 남편 시동생 내외 전부 돈도 많이 벌고 가족 사업처럼 해서 다들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동서가 울고불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방님이 잘못됐다고 얼른 병원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망이라니. 우리 교원이가 왜? 잘못된 거지? 어디 비슷한 사람 잘못 알았을 거야. 다시 알아봐, 다시. 그럴 리가 없어. 막내야, 대답 좀 해봐, 교원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허망하게도 서방님은 세상을 뜬 뒤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에 망연자실 울음바다만 펼쳐질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방님은 친구도 없었는지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썰렁한 장례식에서 어머님의 곡소리, 동서의 울음소리만 퍼질 뿐이었죠. 저도 정신이 없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요. 장례가 끝난 후 저한텐 뜻밖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일한 자식인 남편한테 집착을 하면서 다 제 잘못이라고 집안 흉사의 원인이 저라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시는 거였어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미치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보다 규원이를 더 의지하셨어. 외모도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꼭 남편 잃은 기분이라 그러실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시잖아. 나도 속상하고 슬프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데. 당분간 어머니랑 마주치는 거 피해. 어쩌겠어. 미안하다. 당분간만 좀 참아줘. 그 후 남편도 세상 떠난 시동생처럼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죠. 저는 남편한테 차라리 일을 그만두라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맛이 단단히 들렸는지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이 다쳤다고 하면 불안하셔서 저만 들들 볶으셨죠. 시동생 그렇게 들고 동서랑 제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데 시어머니 불만은 저한테만 터졌어요. 교원이 그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동서한테 웬만하면 둘이 헤어지라고 했다며? 애초에 네가 그런 소리는 안 했어야 돼. 교원이가 그냥 공장 다녔으면 멀쩡하게 살아있을 텐데. 아이고 아까운 내 아들 교원아. 그것도 모자라. 네 남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니? 불려시 같은 것. 왜 또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이혼 얘기는 동서가 꺼냈고 서방님이랑 둘이 하는 일도 동서가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남편을 잡아먹어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저만 속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장남도 밤낮 어머니 걱정뿐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건방진 것. 그럼 내가 지금 미쳤다는 말이냐? 그리고 너 지금은 내 아들이 돈 더 잘 버는데 그럼 납작 엎드려야지. 뭐가 잘났다고 콧대가 그렇게 높아?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세상 너만 잘났다고 배웠냐고. 대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아주 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화를 내시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시동생 세상 떠난 것도 제 탓, 남편 다쳐서 오는 것도 제 탓, 어머니 눈에 뭐라도 씌인 건지 동서는 오로지 안쓰럽고 애처롭고 저만 그저 싸잡아 구박을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 얘기까지 나오니 저도 돌겠더라고요.
지금 말 실수하신 것 같다.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할 말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그때 실감했어요. 선비 같은 우리 아버지, 성격 좋은 친정엄마는 저 이렇게 당하며 사는 거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알면 뒤집어지실 상황이었죠. 너 당장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이 집 제 명이에요. 결혼할 때 저 사람 몸만 들어왔고요. 제가 제 집에서 왜 나갑니까? 헌수도 제가 하고 차도 저희 부모님이 다 사주셨어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동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말을 해봐. 서방님 돌아가신 게 내 탓이야? 그 난리통에도 동서는 눈만 착 내리깔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처연하게 눈물만 흘리니 어머니는 또 동서가 안쓰럽다고 붙들고 우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어요. 남편이 팔이 부러지고 쇄골까지 부러져 오니 누워있는 남편 보러 오신다고 하고 저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죠. 이쯤 되니 저도 미칠 지경인데 급기야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야구 방망이를 갖고 나와 저한테 휘두르신 거였어요. 남편 다친 것처럼 똑같이 당해보라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시면서요. 놀란 제가 야구 방망이를 잡고 놓지 않으니까 어머님 그거 팽개치고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더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양손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서방님 죽음이 왜 제 탓이에요? 그 개죽음 다 동서 때문이라고요. 천벌 받을 사람은 동서예요.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요. 지금까지 검은 돈으로 호강 잘하셨네요. 아들들이 남 등쳐먹는 사기짓해서 번 돈인 거 이제 아시라고요 좀. 바닥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죠. 참담하면서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장면 보는 남편의 표정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은 교통사고 보험 사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여 등쳐먹는 나쁜 짓이었죠. 그런 일로 돈 벌면서 어쩌면 그렇게 당당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남 억울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큰돈 만지며 희희낙낙하고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인지. 자기 목숨 담보로 내놓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일 끝에 시동생은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사망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시동생 세상 떠나고 남편이 그 빈자리 메운다고 더 바빠졌을 때였죠. 아무래도 남편의 행동이 영 수상한 거였어요. 한 번은 같이 유튜브를 보는데 타일 기술직 소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당신 진짜 대단하다. 저 어려운 일을 그렇게 빨리 배운 거야? 보통 일이 아닌데. 아유, 혼자 봐. 보기만 해도 피곤하다. 가만 있어봐. 저런 기술은 뭐라고 해? 방금 자막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저 사람 말이 배울 게 엄청 많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속성으로 다 뗐어? 아이, 나도 잘 몰라. 졸려 죽겠네. 먼저 들어가 잘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듯 하고선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잔다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안 나와요. 그날 밤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 작업화를 닦아주려고 봤는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저분했던 작업화가 깨끗하기만 했죠. 분명 일 많다고 하루 종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따로 타일 기술 일을 알아봤는데 단기간에 배워서 돈 버는 일이 절대 아니었죠. 그런 일에 금방 배워 돈을 번다니 너무 이상해 결국은 뒤를 밟았고요. 미행하다 놓치기도 여러 번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결국은 심부름센터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 의심이 시작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남편 하는 일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동서랑 같이 일한다고 미리 알려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돈은 목숨 내놓고 남 사기쳐서 번 돈이었어요.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 그게 동서와 남편의 실체였습니다. 동서가 일을 꾸미면 남편이 실행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시동생이 살아있을 땐 아마 더 했겠죠. 남편이 차를 싣고 다닌 장비, 작업화, 작업복은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요. 모든 걸 알고 난 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못 나갈 정도로 끙끙 앓다가 남편을 붙잡아 앉혔죠. 남편을 추궁하니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결국엔 실토하더라고요. 신뢰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야? 당신 하는 일이 지금 남 등쳐먹는 일, 그거 보험 사기? 미쳤어? 진짜 돌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뛰어들어? 겁도 없이. 미쳤나봐. 어떻게 당신이 그래? 전 울부짖고 나뒹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전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었다며 처음엔 자기도 몰랐다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시동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전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우겼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나요? 미안해.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 그게 한탕하고 그만둘게. 여기서는 못 멈춰. 미쳤어? 당신 이미 범죄자야. 그렇게 번 돈 난 싫어. 죽어도 받기 싫어. 당장 그만둬. 지금 당장.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 그래. 서방님 세상 떠난 것도 다 벌 받아서 간 거야. 무섭지도 않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규원이 그렇게 죽고 나도 많이 망설였어. 당장이라도 일 접어야겠다. 딱딱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무서웠다고. 그치만 이제 어쩌겠어. 이미 저질러 놓은 일도 많고 이미 늦었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탕하고 접을 거야.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나라고 뭐 속이 편할 줄 알아? 나 우리 위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어디서 같은 패를 만들어. 난 싫어. 나 만지지도 마.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돈맛을 보고 눈이 뒤집힌 남편은 더 큰 사기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서를 찾아갔죠. 본론은 안 꺼내고 동서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서방님 안 계신데 일은 잘 굴러가는 거냐? 사실 남편 이 일 그만두게 하고 싶다고요. 자주 다쳐오니 불안하고 걱정된다 그랬더니 동서가 펄쩍 뛰더라고요. 가족 사업처럼 하는 건데 시동생 떠난 자리 누가 메우냐고요. 전 그랬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려달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 몸 골아가며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추궁했지만 동서는 딱 잡아떼더라고요. 일용직이 다 그렇고 요새 사람이 귀해 몸값은 더 오른다. 자기가 1인 인력사무소다. 남편 비롯해서 여러 기술자들 모아 현장에 보내는 거라 사람 한 명이 귀하다면서 절대 남편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표정이 뻔뻔하고 독살 맞기까지 하더라고요. 사기로 번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설득이 먹힐 것 같지 않아 결국 전 남편과 동서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다쳐서 누워있는 판국에 제가 고발한 사실까지는 몰랐죠. 그런 지경에 간호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었어요.
다쳐서 뼈가 부러졌으니 많이 아팠겠죠. 하지만 전 남편한테 친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토록 말린 일 자수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나가서 다쳐왔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고를 제 탓으로 돌리면서 폭력까지 쓰려고 하니 저도 확 돌아버리고 말았죠. 모든 증거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앞에서 전 그랬어요. 이래도 제 탓이에요? 머리채를 잡으려면 동서 머리채를 잡아야죠. 이제 다 끝났어요. 난 저 사람 부인도 아니고 이 집안 며느리도 아니에요. 이혼할 거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어디 저 없이 좋은 일 많이 생기나 두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때 남편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기어왔습니다. 아픈 걸 참아가며 저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바지가랑이를 잡혔지만 확 뿌리치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일을 어쩐다냐? 이 노릇을 어떡해. 주원아 진짜냐? 너 진짜 그런 짓 했어? 왜 말을 못해 말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저 생지옥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집을 나온 거였죠.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 사기로 남편은 쇠고랑까지 차게 됐어요. 저와는 완전히 끝난 사이고요. 이혼 빠르게 진행했죠. 어설픈 남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이 사람은 징역 6월에 민사소송까지 걸렸습니다. 결국 가진 돈 탈탈 털리고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태에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둘째 아들 앞세우고 장남은 전과자 돼버리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기친 돈으로 용케 도망을 쳤던 동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주동자는 동서잖아요. 가장 먼저 쇠고랑 차야 할 사람이었는데 오래 버틴 거죠. 동서는 집안의 복덩어리가 아니라 왼수 덩어리, 아니 더한 표현 없을까요? 화의 근원인 동서까지 잡혀 들어가고 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때 머리도 그쪽으로 두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동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다 하더라고요. 동서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나요? 저리도 사리분별이 안 되는지 기가 막히네요. 보험 사기의 최후는 구속, 풍비박산, 쪽박이라는 거 동서도 절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 집안은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죄값 치르는 일밖에는 더 할 게 없어요. 딱 한 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친척분 통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온 거였죠. 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지금 어디냐고, 전 남편이 절 많이 찾는다고 어머니는 오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만 있다가 끊었습니다. 더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지라 그렇게 했어요. 전 지금 홀로서기 중입니다. 집도 처분하고 결혼의 흔적들도 싹 다 버리거나 태워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개명까지 했네요. 다시 생각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싶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돕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모님은 절 보면서 안쓰러워 하셨지만 그런 집안이랑은 단칼에 끊어내게 잘했다며 절 응원해 주시네요. 면목 없지만 더 기운차게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저도 믿어보려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하려고 최근엔 대학원 알아보고 있네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사람 보는 눈도 기르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넘어졌다 생각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려고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지금의 제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